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지금 박진 장관은 미국에 가 있어서 예. 그 뭐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 그랬죠. 그 한미의 최대 현안은 북한 핵미사일, 네. 북한 문제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북한이 핵만 터뜨려봐라. 유엔 안보리로 가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죠. 그래요. 요즘 2번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거 추진했다 다 부결됐잖아. 안 됐죠. 의장 성명도 못 나왔어. 아. 안보리 의장. 그걸 중국 러시아 반대하니까. 그렇죠. 안 됐잖아. 네. 근데 세 번째 또 한다는 거야. 아니 하라고 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고. 이거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고.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독자 제재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건 또 어떻게 아니 보세요? 독자 제재라는 게 중국 네. 러시아 뒷문이 열려 있는데 그다음에 유엔 결의는 다자간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제재고. 네. 이런 한미일 뭐 의미가 좀 이렇게 다르죠, 독자 사실은. 제재라는 거는 반쪽짜리 제재고 중국 러시아 뒷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뭐 두려운 그런 제재도 아닐 뿐더러 국제적으로도 인정 못 받을 수 있는. 이미 한미일 제재할 거 다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중국 러시아가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터뜨려도 이거 지금 유엔 안보리가 식물위원회가 돼서 네. 결국은 작동 안 되게 생긴 거 아니야? 하하. 아니, 이게 자다가 하나마나한 봉창 뜯는 얘기를 소리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창 뜯는 네. 소리가 그 지소미아라고 있어요. 지소미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예. 이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저 아베가 파이트 리스트. 한국의 반도체 그 소재 부품을 네. 여차하면은 승인을 안 해줄 것처럼. 그랬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정부가 대응책으로 아니 한국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어떻게 군사정보를 교류하냐.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이제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네. 파기 절차가 있어요. 90일 전에 상대방한테 통보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1년 단위로 이게 자동 연장이 되는 협정이라고 예. 묘하게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 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버린 거야. 일본에. 예. 그래가지고 이 90일 이후 즉 이 지소미아 협정 파기가 초읽기로 째깍째깍 다가오는 시한부 협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윽박지르면서 네, 친하게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협정 만료일 전날이 돼서 내일이면 이제 협정 파기되는 날인데 네. 저번에 그 통보한 거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그 자체의 효력을 유보한다. 이걸 일컬어가지고 종료 말 어려워. 종료 조건부 유예라 그래. 조건부 유예. 당분간 일본하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경제 도발을 안 하는 걸 네. 전제로 하고 어떤 일본의 태도를 보기로 하면서 유예를 한 거다. 유예를 했다. 그러니까 네.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그걸 유예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걸로 해서 이 협정이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어. 살아 있죠. 예. 그 조문 하나 훼손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 그래. 정상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하겠다? 종료 조건부 예. 유예라는 요 조치도 철회하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다는 건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라고 보고 주한 일본 대사가 네.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입니다. 예. 이분이 박 장관이 말한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해. 지소미아 정상화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네. 뭘 정상화한다는겨?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협정인데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뭐 말만 하면은 일본에서 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다음에 정상화돼 있는 걸 뭘 또 살려요? 이미 살아난 거를. 이러면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계속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아주 외교 참사가 그냥 그래요. 매일 연이어 이루어지는데 네. 어떤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28일 날부터 29일까지 네.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가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고 간다는 건데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나토 회원국입니까? 아니죠. 나토는 이제 유럽이죠. 네. 그런데 정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나토 회의에 대통령이 왜 가? 우리 정회원도 아닌 나라가. 그럼 가면은 회원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옵저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회원국이 아니니까. 옵저버는 옵저버 발언권만 있어요. 네. 그 정식 회원으로서의 발언권이 없다고. 그래요. 참고 진술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러 가는 건데. 네. 그런데 이왕 유럽에 갔는데 유럽 몇 개국 순방을 한다든가 거기에 정상들 와 있으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와 있으니까 양자 회담도 할 수 있는 거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왔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정상들도 좀 만나겠다는데 네. 한 명도 만나겠다는 정상이 없어. 바쁘대. 우리가 만나자고 의사를 좀 타진해 봤는데 아니 여기까지 갔는데 네. 그럼 스페인에 가서 영화 볼게요? 팝콘 갖고? 응? 스페인 빵집을 한번. 그 하몽이 맛있대. 그거 맛있는데 돼지고기 얇게 썰은 거. 그 거기에 와인 맛있지. 그런데 예. 그거 먹으러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회의하러 한번 가고 다른 정상 한 명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이라도 하겠다. 기시다 그러는데 기시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NHK 보도 내용. 딴 데 가서 알아봐. 더 내용 있는 거 가져와. 취임 인사 다 했어. 미안하지만 그렇죠. 취임식에 우리 보내줬어.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뭘 만나? 왜 내용 없이 왜 만나? 네가 만나자 한다고 내가 만나주는 사람이야? 요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네. 그럼 도대체 이 회의에 왜 가는 거예요? 하하. 거기에다가 빈손으로 갈 수 있어? 저기 박진 장관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관심의 90%가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이건 미국이 애가 탄 거예요.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 해달라. 당연하지. 그다음에 여기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가 뭐였겠냐고. 우크라이나 얘기. 당연히 했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네. 거기에 전 세계 정상들 부르는 이유가 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 단결해서 이 전쟁을 민주주의 승리로 끝내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고. 러시아에 맞서자. 네. 그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발언권을 하고 사진에 나가고 이러면은 빈손으로 갈 수 있냐고. 말할 거리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권이 이게 다 듣고 싶어 하는 얘기고 빤히 쳐다보는데 딴 얘기하고 또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회의인데. 그렇네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와요.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한다. 캐나다를 통해 한다. 미국을 통해 한다. 여러 가지 많이 많은데. 이게 방위 산업체가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폴란드에 헐값에 달래는 거예요. 반값에. 반값에요? 그게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K21 장갑차, K4 기관단총, 그다음에 155mm 포탄. 이런 거 우리 군에도 아주 핵심 그렇죠. 그 장비와 물자거든요. 이거를 반값에 달래는 건데 내가 LIG, 카이 이런 방위산업회에 쭉 전화를 해봤어요. 야, 니들 수출길 터졌어. 좋겠어 그래야 돼. 그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자 수출이 위험이 있는데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문제죠. 팔아야 되는 거. 그러면 반값에 팔면은 적자 수출이잖아요.
배임죄가 되는 거지 대표자가. 주주들을 그렇죠. 탄핵할 사유 아니야. 이게 배임죄잖아. 손해를 미치면서 수출한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이 나고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러면은 저기 그 이런 손해 보고 팔면은 노조가 가만히 있겠어? 그 노사분규까지 갈 사안이라서 이게 기쁜 일이 아닌데. 네, 네. 그러면은 프랑스 같이 뭔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폴란드에 차관을 빌려준다든가 해서 무기를 제값을 주게끔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방위산업체에 대해 어떤 지원책도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기업만 손해를 보라는 건가요? 손해 보고 팔라고 윽박지르면은 이제 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어떡할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결책을 안 내놓고 네. 나토 정상회의 가서 무슨 말 할 거야? 무슨 말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익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물론 이 미국 뭐 일본 포함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에 서버리고 무기 지원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부가 지금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조리고 나토 정상회의 가서 또 미국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하고 사진 좀 찍게 해달라 그러고 정상회담 일정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가는 명분이 이제 이게 저 빈약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또 그러고 아니 도대체 정상회담 못해서 환장을 했다니까.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황홀경에 빠지나 봐. 뇌에서 도파민이 펑펑 솟아나나 봐. 이거 못해 사족을 못 쓴다니까. 이걸 못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이 외교라는 게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획대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좀 매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러면은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외교 전술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국익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토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하고 외국 정상하고 무슨 합의를 맺어올 거냐고. 그러면은 내 예상엔 국제적인 어떤 우크라이나로 인한 국제적 공급망의 위기와 이 어떤 우크라이나의 피해 이런 걸 봐서 전쟁의 조속한 종결. 사실 이거는 하나마나 한 얘기인 게 너무 뻔하잖아. 다 그 얘기 할 거고. 그러면은 다 한국 대통령 눈이 뚫어져라고 보는 건 뭐냐? 뭘 지원해 줄 거야? 너는 뭐 내놓을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다들 거기서 회원국들이 얘기를 하겠죠. 뭐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저기 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하 독일 같은 나라나 이제 에너지 공동체를 어떻게 할 거냐,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아니. 거기 저기 석유하고 가스하고 이걸 거의 뭐 러시아에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들 옆에 서서 우리는 우리 에너지 공급망이나 잘 지키면 됐지.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섞으려 그래? 무슨 말을 섞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나토 정상회의, 그러니까 사실 나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 온다고 하니까 EU가 생각나면서 뭐 거기 가서 뭐 정상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우리도 이익이 되는 게 있겠지. 국에 도움이 되는 외교적인 행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청구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청구서에 대한 응답도 안 하고 똥폼만 재다가 그렇게 사진 찍고 뭐 좋은 게 좋은데 근데 내용이 없거든. 거기에다가 저기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는 난 만날 생각 없어. 거기 가서도 한국 대통령 서서 얘기하는 것만 갖고 안 돼. 만나 주세요. 따로 방을 잡아서 거기 가서 별도로 사진을 찍어야지. 이러니까 지랄 연병하고 있네. 내가 왜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그러면 결국 또 저기 큰 형님 미국 대통령 붙들고
지금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예요. 30%대. 아, 예. 중간 선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기 역대 최저 네. 지지율에다가 골로 가게 생겼어요. 은행 바이든이 급해요. 빨리빨리 무기 지원하고 어떻게 에너지 좀 그렇게 하고 좀 나 좀 살려줘.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네.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자다가 펑창 뜯는 소리야.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 김종대 교수님의 이 얘기 재밌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김종대 이 교수의 정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오마이TV 물론 오셔서 보셔야 되고요. 아직 구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고정해놨습니다.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또 알찬 컨텐츠가 많으니까요. 제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오마이TV 구독하신 분들은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도 꼭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자가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네. 오늘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